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잡뜨개 모음집에서는 스카프를 떠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재작년에 라비앙에이미 트렁크쇼 가서 사온 실인데요. 필릭스라고 하는 그 레이스 실보다는 살짝 두꺼운 굵기의 실입니다. 한 탈에 무려 6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보로 간직해야지 했는데 말이죠. 이러다가는 21세기 인류의 애장품 이러면서 발견될 것 같아가지고 꺼내와 봤습니다. 이 귀한 실로 엄마에게 스카프를 떠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엄마가 자주 아프신데 스카프로 목을 따뜻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근데 6만원짜리 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중간중간 엉켜가지고 끊겨 있었어요. 한 2군데 정도? 일단 와인딩을 해봅니다. (650m라) 정말 금방 감았어요. 이제 이거를 반으로 나눌 거예요. 레이스보다 살짝 굵어가지고 2겹 잡고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꿀팁인데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보면서 감으면은 비슷하게 반띵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팽팽하게 안 감겨가지고 자꾸 튕겨나가요. 시작부터 되는 게 없습니다. 멈추기 직전에 저울이 꺼지기도 하고 그냥 21세기 인류의 물건으로 놔뒀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50g으로 나눴습니다. 인류는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즘 합사할 때 자주 쓰고 있어요. 근데 아크릴 지간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반만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힘으로 당기고 있어. 그 와중에 실 방향을 반대로 꽂았죠? 멍청하죠? 갑자기 막힌 바늘이 끌리길래 오랜만에 이쑤시개를 꺼내봅니다. 이 친구를 이쑤시개로 부르는 이유는 비 오면 바늘이 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2개 다 휘었어요. 도안은 그레고리아 파이벌스 작가님의 텔마 스카프입니다. 이 비침무늬 구성의 스카프인데 더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과연 저희 엄마 패션에도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안에는 긴 버전이랑 이렇게 짧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짧은 버전으로 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봄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스카프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코를 잡아봅니다. 도안을 제대로 안 읽은 거 맞습니다. 목봉인 줄. 가마하라범 같은 팔로 얼른 바늘을 바꿔줍니다. 사실 실이 거친 편이라서 미끄러운 바늘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청개구리라서 랜턴문을 꺼냈습니다.
그 흑단 바늘은 간지가 나잖아요. 근데 이쯤 돼서 제 채널을 오래 본 구독자님들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왜 코시리가 게이지를 안 뜨지? 까먹었어요. 여튼 이제 알았습니다. 그 가로 길이만큼 코를 잡아서 뜨는 거였어요. 위부터 뜨는 게 아니라. 근데 게이지를 안 떠봐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케이블 홀더로 연결해가지고 길이감을 봐야겠습니다. 그 냅다 뜬 것 치고는 꽤나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맘에 들을. 이날은 눈이 오는 설날이었어요. 편물이 작아서 카페 뜨게 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뿌띠니트님 감성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커피 아래에서 뜨게 하는 거 그거. 어느새 9cm 정도 떴습니다. 사실 패턴을 한 줄을 더 떠야 하는데 제가 뜨는 실이 원작보다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무늬도 충분히 예쁜 것 같아서 바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가터 무늬랑 바늘 비우기 무늬가 참 예쁜데 이 모습을 보고 여름 도안을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 구멍 뽕뽕 뚫린 거. 사실 이거 깜짝 선물이었는데 엄마 집에서 당당하게 세탁을 하는 효녀입니다. 블로킹 매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건조 중인데요. 다행히 말리지 않는 실이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잘 펴졌습니다. 길이는 90cm입니다. 다 맨 거야? 이렇게 매는 거야? 응. 아, 이렇게 매는 거야? 난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응? 아니야? 이렇게도 또로 한다고? 아니야, 좋아. 어디가? 응. 지금 엄마의 응. 딱 옷이랑 잘 어울려. 목석처럼 가만히 있네. 그럼 어떻게? 아까처럼 나나 찍어. 그래. 네, 이렇게 봄에 걸치기 좋은 스카프 완성입니다. 진짜 쉽고 금방 뜨니까 봄맞이로 한번 떠보시길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강남으로 이사온 플레이스 낙양에 왔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시그니처랑 포토존이 있는데요. 쑥스럽지만 저도 한 장 남겨봤습니다. 전시하고 있어. 사실 오픈 직후에 크리스마스쯤에 한번 왔었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와, 바뀌어 있다. 2층에 있는 쇼룸이 뭔가 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넓은 콘사벽을 지나서 모퉁이를 돌면 또 공간이 나오는데요. 쇼룸이 생각보다 넓어서 구경하기에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서 촬영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벽 쪽에는 뜨게 할 수 있는 책상이랑 의자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자재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특히 이 패치가 정말 귀여웠습니다. 귀여워. 아,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미모사 스웨터 도안 작업 중인데 맘에 드는 색깔의 지퍼가 없어가지고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쇼룸 곳곳에는 낙양실로 뜬 작품들이 있었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단델리온 가디건인데 올가을에 떠볼 예정입니다. 쇼룸에서 실 구경하면 좋은 점은 역시 만져볼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정말 다른 게 뜨개실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뜰 겁니다. 단델리온 가디건 너무 예뻐요. 제 취향이에요. 그 유명한 아이물 4도 몇 번 쓰다듬어 봤습니다. 저는 이 따소코가 정말 궁금했는데 아란뜨기에 너무 좋은 굵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쓰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실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마침 에브리데이 니팅클럽 전시 중이어서 잔뜩 구경을 했습니다. 이 작품도 제 위시인데 옷뜨는 김뜨개님의 겨울바다 가디건입니다. 그 바다 물결을 무늬로 표현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것도 꼭 뜰 거예요. 이걸 어떻게 꺼내지? 여기에 뜨개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극 내향인인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꽤나 가까운 거리라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퍼를 구매해서 돌아갔습니다. 웬 쓰레기 봉투냐 싶으셨겠지만은 실입니다. 그 꺼진 유행도 다시 보자 라는 말이 있죠. 제가 만들었는데요. 갑자기 자이언트얀이 뜨고 싶어졌습니다. 자이언트얀은 이렇게 실이 두꺼워서 바늘 말고 손으로 떠야 하는데요. 작년에 이 실로 가방 뜨기가 대유행했었습니다. 여기는 친구네 집입니다. 복층 원룸이라서 지인들이 집에 놀러 오면 앉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계단에 앉는다고 하는데요. 방석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큰 거를 여기까지 들고 왔어요. 맘에 쏙 드는 동영상 도안도 발견했습니다. 기특하게도 꼬리실 손잡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웬 곱창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 손으로 하는 코바늘이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예쁘게 사슬을 만드셨는데 말이죠. 제 사슬은 자꾸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되바라진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장력 조절이 필요한가 봐요.
환장하겠네. 일단 대략적으로 엉덩이 사이즈만큼의 코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뭔가 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웬 참다랑어가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코바늘 관련은 지독하게 못할까요? 이렇게 큰 거를 푸르시오 하니까 살짝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옥이 생기면 끝까지 하는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계속 해봅니다. 여기까지 뜨고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랑 소통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 계단 끝 길이까지 떠달라는 거더라고요. 빨리 말하지. 그래서 이건 세트로 의자에 방석이 될 예정입니다. 장력 조절이 아예 안 돼가지고 한껏 쪼그라들었지만 친구의 엉덩이 힘을 믿고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실 진짜 별로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곱창 밴드가 있어요. 짠! 연습작을 완성해봤습니다.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실이 이것밖에 안 남았죠? 부피가 크다고 길이까지 길 거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뜨개는 기세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인드로 다시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을 많이 빼고 만드는 중이에요. 고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적당한 텐션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결국 남은 실의 기세에 눌려버렸지만 다행인 거는 계단의 폭이 좁아서 여기도 마감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저의 기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꼬리실을 이만큼 남기고 완성했어요. 짜잔! 친구의 엉덩이를 지켜줄 방석 완성입니다. 자이언트얀 재밌어서 다음에는 저희 집에 쿠션을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진짜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저의 단짝 친구 코부기입니다. 영화 캐스트어웨이의 윌슨 같은 존재랄까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논꼬가 터져버렸어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됐다 보니까 솜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를 수선해줘야겠습니다. 사실 전에 손바느질로 꿰매줬었는데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런 포인트 되는 매듭을 발견했습니다. 이왕 꿰매는 거 더 예쁘게 꿰매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 뜨개장부터 털어봅니다. 자투리실이 진짜 차고 넘치는 모습입니다. 제가 바로 뜰 거 아니면 실을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스테리예요. 일단 코부기의 퍼스널 컬러랑 비슷한 색을 끄집어 내봅니다. 아, 이거 솜도 충전해야 돼요. 사실 3년 전쯤에는 여기 기관지 부분에 집도를 했었습니다.
수술 부위를 확인해 보니까 꽤나 상처가 심합니다. 바늘은 가장 얇은 돗바늘을 사용해 줬습니다. 일단 손부터 보충해 줬습니다. 코부기와의 첫 만남은 제가 9년 전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그 술 취하고 뽑는 인형 뽑기가 진짜 재밌는 거 아십니까? 거기 출신인데 말이죠. 웬 고딩 같은 새내기 신입이 하도 못 뽑으니까 그 동료 직원들이 거액을 투자해서 뽑아줬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새 코부기를 드릴 수 있지만 왠지 얘를 버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요. X 모양으로 사실 예쁘게 스티치를 만들어 볼까 했거든요. 근데 솜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사리 가디건 뜨고 남은 손염색 실인데 코부기의 톤이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배색하니까 너무 귀여워요. 이제 다음 난관은 꼬리 쪽인데 말이죠. 여기는 그냥 손바느질로 해치워야겠습니다. 꼬리 구멍도 막아주고 실도 모두 엮어줬습니다. 곳곳에 터진 곳들이 많은데 하는 김에 모두 막아주고 있습니다. 코부기가 제법 MG스러워지지 않았나요? 꼬리 쪽도 2번씩 마감해줬어요. 오랜만이네요, 이거 빡빡 밀기. 다시 튼튼한 코부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소소한 저의 잡득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